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최정규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몇 차례에 걸쳐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거 사실 너무 유명한 얘기고요. 모두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평소 때 존경하던 선배 한 분이 이제 그 당시에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채팅을 했을 때인데,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 요새 무슨 공부하니? 저 죄수의 딜레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배가 그 간단한 얘기를 그렇게 오래 공부하니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답이 뭐였냐면, 그러게요. 그러고 말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타적 인간의 출현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 서문에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거기다가 좀 추가를 했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 게임이라는 게, 정말 공부할 게 많고,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생기고, 또 그만큼 또 중요한 게임인 것 같다. 평생 해도 모자랄 게임인 것 같다라고 대답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계속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임 하면 할수록 할 게 많고 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게 생기고 또 하면 할수록 생각하고 고민할 거리가 생기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수록 할 게 많고 할수록 재밌고 할수록 고민거리가 많아지는 이 게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니까 게임이 뭔지 이런 얘기를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이란 혹은 게임 이론이란 뭐냐 제가 학부에서 강의를 할 때 첫 시간에 언제나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자들 사이에서 전략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게 게임이다. 그럼 여기서 합리적 의사결정자라는 게 뭐냐? 전략적 상호작용이 게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합리적 의사결정자라는 건 별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내가 선택지가 있을 때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는 게 나한테 제일 좋은지 혹은 그게 가장 좋은 대안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게 합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 처음 부모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할게거든요. 이게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얘는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이제 부모의 심정이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라는 건 바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좀 규범적으로 끌고 나가자면 무슨 얘기까지도 할 수 있냐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 그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 혹은 그 판단에 이러쿵 저러쿵 간섭하면 안 된다. 혹은 그 판단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 내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좀 더 나아가자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사회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밀고 나아갈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에게서 중요한 거는 우리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합리적 의사결정자들이고 따라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이걸 다 잘 판단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합리적 의사결정자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모처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할까를 머릿속에다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뭘 할까? 앉아서 TV를 볼까? 혹은 음악 감상을 할까? 책을 볼까? 책을 본다면 무슨 책을 볼까? 아니면 밀린 빨래를 할까? 청소를 좀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한테 갖고 있는 선택지들이 쭉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가 이제 내 과제인 거죠. 근데 이 선택지 각각에 대해서는 결과들이 따라 붙습니다.
빨래를 하면 뭐 어떤 결과가 들어오고 음악 감상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떤 결과가 나한테 오게 되고 뭐 마음이 평안해지고 TV를 보면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즐겁고 뭐 책을 보면 그동안에 뭐 내가 지식이 이만큼 쌓이고 이런 결과들이 나한테 이 결과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합리적 의사결정 잘하면 무엇이 나한테 좋은지를 다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선택지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의사결정자가 선택을 한다는 게 그런 의미죠. 일요일 날 아침에 혼자서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도 나는 이런 결정을 지금 내릴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선택지 중에서 하나가 쇼핑을 가는 거다. 또 그 선택지 중에서 하나가 등산을 가는 거다. 그러면 약간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이 내 의사결정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을 갔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산에 와서 정말 발걸음을 옮기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아주 조용한 산을 좀 즐기고 싶은데 그렇지도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쇼핑을 하러 갔는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쇼핑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결정이라면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걸 선택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가 내가 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갖고 올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겠죠. 그럴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행동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선택했는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를 예측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전략적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크고 작은 의사결정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살 텐데 우리 의사결정 중에서 어느 정도가 음악 감상을 듣는 것처럼 그냥 결과가 내 선택에 의해서만 주어지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과의 의사결정이 서로 맞물리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게 어쩌면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걸 우리가 전략적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이론을 우리가 게임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게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한테 가위, 바위, 보라는 선택지가 있고요. 상대방도 가위, 바위, 보라는 선택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기면 좋고 비기면 뭐 중간이고 지면 제일 나쁜 결과가 주어질 거고요. 내가 가위를 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지 그저 그런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나쁜 결과가 나올지는 상대방이 가위를 낼 건지 바위를 낼 건지 보를 낼 건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서로가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승부차기에서 골키퍼와 키커 사이의 관계가 전형적인 또 게임의 관계입니다. 키커가 왼쪽으로 찰지 가운데로 찰지 오른쪽으로 찰지를 결정을 할 거고요. 골키퍼는 그거에 따라서 가운데를 지킬지 왼쪽으로 날릴지 오른쪽으로 날릴지를 또 결정을 할 겁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찰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는 골키퍼가 어느 쪽으로 뛸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또 골키퍼의 입장에서는 내가 왼쪽으로 날렸을 때 국민적 영웅이 될지 아니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지의 여부는 내가 상대방이 또 어느 쪽으로 찰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뭐 투수와 타자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고 더 아주 간단한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간혹 생활에서 직면을 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누가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비켜야 되나? 왼쪽으로 비켜야 되나?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게임의 문제입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비키고 저 사람도 오른쪽으로 비키면 우리는 문제없이 오고 갈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오른쪽으로 하는데 이 사람도 왼쪽으로 했다. 그러면 계속 화장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일이 잘 안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문화 속에서 어떤 게 균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뭐 어느 나라에서는 오른쪽으로 피하는 게 관습이고요. 어느 나라에서는 왼쪽으로 피하는 게 관습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실 때도 우측 통행을 할 건지 왼쪽 좌측 통행을 할 건지도 사실상 제3자의 법률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지만 사실 법률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사회적인 관습으로 이 문제를 또 다룰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오른쪽으로 피할 건지 왼쪽으로 피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의 선택지가 있고 내 선택지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는 상대방이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 의미에서 전형적인 게임이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뭐 흔히 드는 얘기고 학생들은 뭐 잘 알아들을 것 같은데 성적을 평가할 때 상대 평가로 성적을 평가할 수도 있고요. 절대 평가로 성적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평가로 성적을 평가한다면 이거는 게임적인 관계가 아니게 되는 거죠.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내 성적에 곧바로 영향을 줄 텐데, 이게 상대 평가면 이게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성적이 내가 어떤 성적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는 내가 10시간을 공부했다. 다른 사람들이 다 5시간밖에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1등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10시간 공부했는데 다른 애들이 다 20시간씩 공부했으면 나는 꼴등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전략적 상호작용이고 그럼 우리가 상대 평가를 할 건지 절대 평가를 할 건지의 이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게임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쟁을 할 때 뭐 올림픽 경기를 한다. 경쟁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기록 경쟁이 중요해지는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순위 경쟁이 중요해지는 수가 있고요. 순위 경쟁이라면 이건 전형적인 게임 이론이 되는 거고요. 기록 경쟁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기록을 달성하는지가 중요해진다면 이거는 뭐 어느 정도 타인의 고려를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게임들 중에서 우리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는 거에 앞으로 포커스를 맞추도록 할 겁니다. 게임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은 때로는 상대방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예측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해서 내 행동을 결정한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내 행동을 예측해서 행동을 결정할 거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이 내 행동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도 예측해야 될 수가 있고요. 그걸 또 예측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굉장히 예측과 예측이 중첩되면서 아주 어려운 분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예측이 그만큼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혹은 상대방이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두 사람 사이에서 돈 10,000원을 나눠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게임을 고려를 할 건데요. 첫 번째 게임에서는 각각 10,000원 중에서 얼마를 자기가 갖고 가고 싶은지를 적어서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1,000원 적어내고 이 사람 1,000원 적어내면 각각 1,000원씩 갖고 나머지 8,000원은 그냥 없어집니다. 2,000원, 2,000원 적어내도 2,000원씩 갖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 요구의 합이 10,000원을 넘지 않으면 자기가 적어낸 그만큼 그냥 갖고 게임이 끝나는 거고요. 두 사람이 적어낸 금액의 합이 10,000원을 넘어가면 두 사람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한 푼도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다 적어낼 때 얼마를 적어내야 될까? 상대방이 얼마를 적어냈을까를 예측을 해야 될 겁니다. 상대방이 3,000원을 적어낼 거라고 예측을 했다면 난 7,000원 적어낼 거고요. 상대방이 9,000원을 적어냈다고 예측할 거면 나는 1,000원 적어낼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그럴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얼마를 적어냈을 거라고 예측하는지도 내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개 가능한 경우가 나올 텐데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해야 되고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예측해야 되는지를 예측해야 되고 기타 등등 이런 예측과 예측이 중첩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게임 하나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게임은 뭐냐면 A가 10,000원을 몇 대 몇으로 나누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B한테 우리는 이 10,000원을 몇 대 몇으로 나눕시다라고 제안을 하고요. B는 그 제안을 보고 그 제안 받아들일 만하다. 그러면 이제 그 제안대로 돈을 나눠 갖고요. 나 그 제안 못 받아들이겠다. 라고 한다면 둘 다 한 푼도 못 받고 게임이 끝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A가 제안을 하고 B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때 A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만일 B한테는 돈이 제일 중요해. 다른 건 아니라 그냥 돈이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5대5. 그래서 5,000원을 상대방이 가지면 쟤는 수락할까? 수락할 것 같아요. 왜? 거절하면 0원이고 수락하면 5,000원이 생기니까. 그러면 내가 6,000원 갖고 쟤 4,000원을 주면 어떻게 될까? 수락할 것 같아요. 왜? 수락하면 4,000원이 생기고 거절하면 0원이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9,999원을 갖고 제 1원을 주면 쟤는 수락할까? 수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돈 가지고만 판단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나는 9,990원 갖고 너 1원 주고 이렇게 제안하면 쟤는 받아들일 거다. 그럼 이 사람 그렇게 제안하겠죠. B가 뭔가 공정함을 굉장히 따지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8,000원을 갖고 2,000원을 주면 제가 받아들일까? 쟤 이거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2,000원을 포기하고라도 내가 8,000원 갖는 꼴은 못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의 입장에서는 B가 돈만 가지고 판단을 할 건지 아니면 공정성이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건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인지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B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A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게임이 뭐냐, 게임에서 뭐가 중요하냐, 게임을 하게 되면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 비해서 이야기가 얼마나 더 복잡해질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